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오늘부터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곱셈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풀어볼 내용은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수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문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즉, 제곱 공식이겠죠. 자, 문제를 봐도요. 1번은 102의 제곱이에요. 2번은 298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어떤 숫자의 제곱은 제곱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 공식에는 합의 제곱 공식이 있고요. 차의 제곱 공식이 있겠죠. 먼저 그것부터 기억해 볼까요? 자, 합의 제곱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전개해 보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기억나시죠? 자, 이 합의 제곱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괄호 1번 문제예요. 자, 괄호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102라는 숫자를 합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102를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101 더하기 1 또는 100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계산을 하려면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그렇죠. 100 더하기 2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계산이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합의 제곱 공식을 사용을 해서 다 전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일 이제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또 제곱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가장 계산을 하기 편한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2를요, 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100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A 플러스 B의 제곱, 요 합의 제곱 공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A와 B를 써줄게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풀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A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A가 뜻하는 게 100이니까 10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항은 뭐였냐면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2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각각 곱해줘야 되니까 100하고 2를 곱해주는 거겠죠. 자,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하면 되죠? 그렇죠. 2배를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은 B의 제곱자리니까 2의 제곱자리입니다. 자, 이제는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100의 제곱은 얼마지요? 그렇죠. 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주면 얼마요? 그렇죠. 400이에요. 자, 2의 제곱은 4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 더하기 400 더하기 4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암산 가능하시죠? 그러면 다 더하면 답은 그렇습니다. 1404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문제는요. 차의 제곱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의 제곱 공식을 다시 외워보도록 하죠. 자, A-B의 제곱. 외워볼까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합의 제곱 공식과 다른 점은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왜냐하면 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298의 제곱을 차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298을요, 차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뭐 빼기 뭐가 제일 편할까요? 298이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네, 그렇죠. 눈치채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300이요. 그러면 300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2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300-2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 방법도 있지만 이게 제일 쉬워요. 자,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300이 뜻하는 게 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그러면 뭐의 제곱이다? 그렇죠. 300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0과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그 부호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부호 결정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제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죠. 자, 계산할게요. 자, 300의 제곱은 그렇죠. 9만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1200이 되겠네요. 2의 제곱은 4.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9만에서 1200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암산이 가능할까요? 네. 88,800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4를 더해주면 답은 88,804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곱 공식을 활용을 해서 수를 계산을 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할 거냐면 합차, 즉 합과 차의 곱. 자,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요. 여러분 합차 공식 제일 쉽잖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합과 차의 곱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수를 계산을 하는 문제는요. 합과 차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2개가 나와요. 아까 전에 제곱 공식은 어떤 하나의 숫자를 제곱을 했다면 이번에는 합 그리고 차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숫자 중에서 하나는 합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차로 표현을 해줘야 한단 말이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103 곱하기 97이에요. 그러면 이 두 숫자에 가까운 숫자가 무엇이죠? 맞아요. 100이에요. 자, 그러면 103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97은요. 100에서 3을 뺀 거겠죠. 그럼 합과 차로 표현이 가능하죠. 식을 써볼게요. 자, 100 더하기 3 그리고 100 빼기 3. 자, 이러면 숫자는 같고 중간에 부호만 다르죠.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풀어볼까요? 전개하시면 10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위에 합차 공식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산해 볼까요? 100의 제곱은 그렇죠. 만이죠. 뒤에는 마이너스 9예요. 그럼 만에서 9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9,99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71과 69를 곱했습니다. 자, 두 숫자에 가까운 숫자는 그래요, 맞아요. 70이에요. 자, 그러면 71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될까요? 맞아요. 70 더하기 1, 즉 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69는요. 그렇죠. 70 빼기 1 차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전개할게요. 7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죠. 그럼 70의 제곱은 그렇죠. 4,900. 자, 뒤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4,900에서 1을 빼주면 그렇죠. 4,899가 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문제는요, 제곱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왜냐면 201 곱하기 204예요. 자, 일단 제곱 공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차 공식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에서 같은 수를 더해주고 빼주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보니까요. 201 곱하기 204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기준이 되는 숫자가 200이잖아요. 그쵸? 그럼 201은 200 더하기 1이겠고요. 204는 200 더하기 4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 1차식의 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을 써볼게요. 자, 201은요. 200 더하기 1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204는요. 200 더하기 4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1차식의 곱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두 1차식의 곱 중에서 x의 개수가 1일 때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미리 써놓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제곱. 당연히 먼저 이렇게 분배를 할 거니까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죠? AX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 사이드를 곱하시면 플러스 BX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류항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개수끼리 더했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하고 괄호치고 X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은 당연히 여기 두 상수항끼리의 곱이 되겠죠.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200 플러스 1, 200 플러스 4잖아요. 그러면 200이 뜻하는 게 바로 x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플러스 a를 뜻하는 거고요. 플러스 4는 플러스 b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x의 제곱자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200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가운데 항은요. 일단 곱셈 공식을 보자면 두 상수항을 더한 것이 x의 1차항의 개수예요. 하지만 여기서 x를 뜻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200이죠. 그럼 200 앞에 누구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a 플러스 b, 즉 1 플러스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아,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곱하시고 이렇게 곱하셔서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당연히 4가 되겠죠. 1 곱하기 4니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200의 제곱은 그렇죠. 4만
자, 가운데 거 1 플러스 4와 즉 5겠죠? 200을 곱하시면 그렇죠. 1000이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4이고요. 그럼 4만 플러스 1000 플러스 4는 얼마다? 맞아요. 4만 1004. 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요. 복잡해 보이죠? 자,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자, 4999의 제곱이에요. 이건 당연히 제곱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98 곱하기 5002 딱 보니까 무슨 공식이에요? 그렇죠. 합차 공식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999는 그냥 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곱한 것도 아니고 뭐의 제곱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식 써볼게요. 자, 4999 뭐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그렇죠. 가까운 숫자가 바로 5000이죠. 500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중간부 마이너스 쓰시고요. 4998 곱하기 5002 기준이 되는 수는 5000이겠죠. 그럼 4998은 5000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5002는 그렇죠. 5000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뒤에 플러스 4999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전개해 볼게요. 이거 차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이 5000의 제곱.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5000과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게요? 그렇죠. 만이에요. 만. 암산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됐죠? 중간부 마이너스 쓰시고요.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할 거예요.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5000의 제곱 마이너스 4 뒤에 플러스 4999. 자, 그러면 합차 공식 했던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5000의 제곱 마이너스 만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분배해 보세요. 마이너스 5000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999. 자, 5000의 제곱을 선생님이 왜 제곱을 안 했는지 이제 이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만이 있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1과 플러스 4는 더해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플러스 4999. 그러면 같은 부호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만 플러스 자 5 더하기 4999를 하면 얼마지요? 암산 가능하십니까? 네, 5004가 되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만 플러스 5004는 마이너스 49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996이에요. 네, 여러분들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는요. 당연히 곱셈 공식이 아주 익숙할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